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2대1 정말 가까스로 케인의 93분 결승골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김민재 대신에 다이어를 선발 출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비 라인이 다이어와 더리우트였어요. 그런데 상대가 라이프치히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논란이 되는 선발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질문이 들어갔는데, 투엘 감독은 김민재가 약간 오버플레이를 한 것 같다. 휴식이 지금 필요한 상태고 아시안컵에서 돌아오자마자 계속해서 김민재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김민재가 휴식 차원에서 쉬게 된다 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잖아요. 투엘 감독은 지난 라운드 보움을 상대로는 김민재를 쉬게 하지 않고 라이프치히를 만났을 때는 김민재를 쉬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김민재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다. 대단한 선택이다. 빨리 이 위선자 투엘 감독을 해고하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김민재를 오늘 경기 기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주 주중에 경기가 없거든요. 다음 주 주말에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일주일 동안 쉬었죠. 그러니까 휴식을 주려면 지난 라운드에서 주던가 갑자기 이 중요한 라이프치히전에서 휴식을 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실 다이어의 선발 기용이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나 라이프치히라는 팀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더 안 가죠. 왜냐면 라이프치히는 공격을 할 때 중앙에 몰려듭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오른쪽 라인에 마스라이와 샤샤보이가 모두 부상이라서 키미히가 오른쪽, 중원에 파블로비치와 고레츠카가 있었습니다. 물론 키미히가 아니라 파블로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수비적으로 커버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공격수가 이 안쪽에 라이프치히는 많이 모여드는 전형이거든요. 4명이. 그리고 풀백이 올라오는 전형이죠. 그래서 이 안쪽 공간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 팀들은 수비 라인의 선수들이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 과감하게 올라와서 끊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요 앞공간을 계속 노리거든요. 그런데 다이어가 이 앞공간으로 과감하게 나오는 플레이를 잘 못하는 선수죠. 수많은 경기를 놔두고 왜 라이프치히, 심지어 라이프치히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 그리고 수비라인 앞공간을 공략하는 팀인데 다이어를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가 나와서 끊는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수비수는 나와서 끊었을 때 끊어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다이어가 끊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가 오늘 수비를 아예 모든 장면에서 못했다, 이건 아니지만 중요한 장면에서 잘 못했어요. 이 장면 보시면 라이프치히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문제, 미드필더 라인 앞 공간이 좀 없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지만, 다이어가 라이프치히의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뒤로 빠져가는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 입장에서는 뒤로 빠지는 선수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는 선수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다이어가 여기서 선택을 빨리 해야죠. 과감하게 나올 거면 과감하게 나오고 빠르게 뒷공간으로 따라갈 거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애매합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볼을 끌고 오는 선수가 편안하게 끌고 와요. 끌고 오다가 다이어의 뒤로 뛰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다이어의 위치를 보면 되게 애매하죠? 나와서 끊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서 이 패스가 뒤로 흘러갈 때 너무 길게 빠져서 더리우트가 와서 커버를 해주는 장면이긴 한데, 이 장면도 다이어가 약간 애매한 수비를 해요. 이 장면도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이프치히는 요 안쪽 공간에 선수가 일단 많아요. 이 장면도 요 안에 4명의 선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때도 다이어가 나오려면 빨리 나오고 안 나오려면 나오질 않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늦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았는데 다이어가 늦게 나오니까 볼을 잡아서 다이어가 비워둔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다이어가 괜히 나오기만 하고 본인의 자리를 비워두니까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뻔했죠.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지만 이 장면도 다이어가 나오려면 빨리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안 나오고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똑같죠?
요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요게 이제 전술이에요.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이 모여 있고요.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합니다. 근데 패스가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면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의 장점이 요 라인을 빠르게 올리면서 요 공간을 없애는 거죠. 근데 이 장면 보시면 다이어가 약간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니까 요 안쪽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다이어는 물러나고 있고 요 앞 공간으로 이미 패스가 들어갔고 상대 선수는 편안하게 볼을 끌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올라오다가 편안하게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중거리 슈팅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런 플레이를 다이어가 원래 못하거든요. 원래 못하는데 라이프치히가 잘하는 플레이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다이어를 굳이 오늘 내보냈어야 됐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안쪽에 있는 사비 시몬스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리우트가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다이어가 올라와서 막아주거나 했어야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일단 다이어가 지켜봐요. 그래서 오펜다가 볼을 끌고 올라오죠. 계속 끌고 올라오는데 다이어는 일단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다이어가 오펜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그냥 계속 뒤로 물러나요. 뭔가 부딪혀서 싸워주거나 방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니까 오펜다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다이어가 어정쩡하게 서 있을 때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여기서 이제 득점이 안 됐는데 세슈코가 슈팅을 잘못해서 득점이 안 됐는데, 이 장면도 되게 위험했죠. 근데 똑같은 장면이 실점할 때 나와요.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다이어가 이 선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다이어가 여기 서 있고요.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이어가 일단 지켜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때 지켜봐요. 지켜보고 여기서 공격수가 몸을 돌려 세웠는데 아직 지켜봐요. 지켜보고 요 뒷공간이 다이어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까 요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슈코가 득점. 아까 그 전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다이어를 굳이 오늘 경기 선발로 쓰는 게 적합했느냐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다이어가 쓰임새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쓰려는 이유가 결국은 롱패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패스 한 방에 결승골이 나오긴 했죠.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결승골은 다이어가 기점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투엘 감독이 교체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후반전에 교체를 어떻게 했냐면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첫 번째로 교체한 선수가 사네입니다. 사네를 빼고 여기에 마티스텔을 넣었죠. 그리고 밀러를 빼고 라이머를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서 파블로비치, 고레츠카, 라이머, 그리고 공격수는 케인, 마티스텔, 무시알라, 이렇게 공격 숫자를 한 명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점이 된 다음에는 공격수를 추가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김민재를 갑자기 파블로비치랑 교체를 해요. 3백을 만듭니다. 더리우트, 다이어, 김민재 3백을 만들고 키미랑 게헤이루를 올려요. 그리고 심지어 연계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무시알라를 빼버리고 슈퍼모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키미나 게헤이루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유형의 윙백도 아니고 마티스텔이나 슈퍼모팅이 요 이선 라인에서 연결하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앞쪽에 케인, 슈퍼모팅, 마티스텔 3명 두고 좌우 윙백은 공격적으로 못 올라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3백을 만들어도 공격적인 3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를 쓰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다이어가 중앙에 있고 좌우 측면에 공격적인 윙백이 있다면, 혹은 좌우에 측면을 넓게 쓰는 측면 공격수가 있다면 넓게 올라오면서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모여들 때 다이어가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준다,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이어를 쓰는 건데 키미랑 게이루가 많이 안 올라가요. 애초에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선수들도 애초에 아니고요. 마티스텔하고 슈퍼모팅도 마찬가지죠. 이 두 선수가 측면에서의 스피드 플레이, 측면 플레이, 이거를 장점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슈퍼모팅하고 마티스텔도 중앙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백을 만든 이유가 뭐냐 도대체. 누군가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측면으로 나가는 선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데 딱 한 번이 통했죠. 슈퍼모팅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다이어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요거 하나의 결승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 장면이죠.
다이어가 볼을 가지고 있고 측면으로 순간적으로 슈퍼모팅이 빠져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을 향해서 다이어가 결정적인 롱패스를 뿌려주죠.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다이어가 이거는 잘해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슈퍼모팅의 발 앞으로 떨어지고요. 슈퍼모팅이 뛰어들어오는 케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케인이 사실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발리슛으로 득점을 만들죠. 이거는 뭐 케인의 클래스였고, 요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거면 좌우 측면에 빠른 선수를 두던가 아니면 측면을 넓게 쓸 수 있는 전형을 만들던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서 뭔가 다이어를 3백의 가운데에 두는 요 전략을 쓰는 게, 투엘 감독이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전술은 알겠으나 그 전술에 맞는 전형이라던가 선수 배치가 잘 되느냐, 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다이어가 기점 패스를 하나 해서 결승골이 나오긴 했는데, 결승골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오늘 실점 자체가 다이어 쪽에서 나왔고 다이어가 계속 실수가 나오고 하니까 오늘 이 중요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다이어를 썼던 건 굳이 다이어를 써야 됐을까? 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이 장면은 뭐냐면 게이루가 볼을 잡습니다. 볼을 잡고 라이프치히가 전방 압박을 하고 있죠. 전방 압박을 하는데 다이어가 손짓으로 백패스를 해라, 노이어한테 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찰나의 순간에 미넨의 후방 빌드업, 탈압박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손짓을 하니까 라이프치히의 선수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손짓을 해주니까. 실제로 백패스를 했고요. 그래서 다이어의 손동작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공격수가 더 빨리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이어가 볼을 받았을 때 아슬아슬해지죠. 라이프치히가 이미 예측을 하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백패스가 도달하고 노이어가 정말 가까스로 여기서 걷어내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결국 다이어가 노이어한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걷어내라,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이어는 이 장면에서 본인이 관여된 건 없어요. 너무 본인이 저런 손동작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라는 것도 약간 좀 고쳐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경기 김민재 대신에 다이어를 기용한 건 일단 투엘 감독이 결과를 떠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용이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늘 경기 다이어가 기점 패스를 하긴 했지만 실점에 관여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비가 좀 흔들리는 장면들에 다이어가 많이 관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용이 절대로 뭐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